달콤살벌한 인공지능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이고요. 저는 강의를 맡은 김현준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 중에 스포츠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라든지 심박수를 자동으로 측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너무나 잘 쓰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 안에 최근에는 이제 AI 칩이 전용 칩이 내장이 되기 시작하는 중이고요. 소프트웨어상으로 인공지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이제 그 음성 인식 기능을 쓴다든지 할 때 작동하는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거나 그 사진 자체를 보정할 때 인공지능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죠. 또 딥페이크 같은 기술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기술과 유사하게 가상인간 기술도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자동 완성을 보셨을 거예요. 그 자동 완성 기능이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을 통한 생성형 AI를 통한 자동 완성 기술인데요. 이것이 구글 웹 검색에서도 사용되고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문장을 자동 완성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도로 표지판 이거 많이 보셨죠? 리캡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라벨링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사물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그 구별해주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OTT,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학습시켜서 그 되먹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배달앱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또 택시,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차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죠. 또 최근에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암을 진단한다든지 특정한 이제 병을 진단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안, 감시, 금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고객 상담 센터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인공지능 상담사가 받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상담사도 역시 LLM이나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챗봇 기술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들이 학문이나 지식 생산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는데요. 논문을 대신 써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기사를 작성해 준다든지 글을 쓰는데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들이 활용됐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GPT-4 옴니에서 그 비서봇을 발표를 했죠. 사실상 이 비서봇은 이제 영화 그녀라고 하는 영화에 그 유명한 배우의 목소리를 따왔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이 스마트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정보들을 추출하느냐, 이 정보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익을 주는 하나의 이제 기제로 활용이 되는데요. 디지털 발자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지, 어떤 광고를 보았는지, 어디를 클릭했는지, 그리고 어디 사이트에서 몇 초간 얼마간 머물렀으며 시선을 어디에 두었고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떠났는지 하는 것들이 모두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디지털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광고 시청 접속 기록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위치 추적은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위치 추적 앱을 켜놓거나 꺼놨을 때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작동하게 되어 있고요. 또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빠져나가죠. 여러분들이 동의에 기반해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연령, 나이 뭐 이런 것들은 그
활용이 될 인공지능에게 학습됩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스마트폰에 올렸던 이미지들 또 영상들을 학습을 해서 그 학습의 결과를 본사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대화나 채팅, 문자 이런 것들도 학습의 데이터로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장소에 가거나 또 광고를 클릭하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 행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창작했던 창작 결과물들 그것들을 이제 웹상에 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글을 쓰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창작 콘텐츠들이 직간접적으로 데이터로 활용이 돼서 빅테크 기업에서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여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마트폰,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있든 그 디바이스들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그 빅데이터 형태로 만든 것을 다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비자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추적 광고에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이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상생활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에 따른 편익을 보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가나 아니면 무료로 앱을 활용한다든지 SNS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를 동의하게 돼 있고 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대가로 여러분들이 콘텐츠 추천을 받거나 유흥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주는 일상생활이 되어가고 있죠. 자, 이들이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플랫폼이죠.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은 디지털 플랫폼 안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통합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가 앱을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앱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생성형 앱을 쓴다든지 할 때는 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진을 보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앱들은 결국에 뭐냐? 이 앱의 핵심은 데이터 수집 창구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할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분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인격체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분류를 합니다. 예컨대 성별, 성적 지향, 연령, 학력, 소비 취향, 취미, 정치 성향, 위치,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정보들을 데이터화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맞게끔 알고리즘을 짜게 되는데 이 분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시 재조합을 합니다. 어떻게 조합을 하냐? 예컨대 뭐 성별과 연령을 조합한다든지 뭐 학력과 소비 취향을 조합한다든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조합해서 그 특정한 조합이 어떠한 소비 취향이나 어떠한 타겟팅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절한 이제 타겟팅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수치화돼서 그것이 다시 재조합됐을 때 만들어지는 디지털 자아, 디지털 주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디지털 자아를 우리가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 인간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복제물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자신은 아니지만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또
컴퓨터 상에서 인공지능 그 안에서 봤을 때는 플랫폼 안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인격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실수로 아주 우연히 실수로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클릭했다고 칩시다.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예? 나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클릭할 수도 있고 싫어해서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 디지털 자아가 성립되는 순간 여러분의 본래 인격과 무관하게 디지털 자아는 여러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어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디지털 자아가 곧 당신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분할해서 재조합한 것들을 다시 이 통계적 상관관계 패턴을 추출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알고리즘이 그 계산을 잘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예측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강화시킵니다.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 위쪽에 똑같은 이제 성별, 성적 지향, 연령, 학력, 소비 취향, 취미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또 다른 사람의 정보 분류가 예컨대 여러 사람들의 정보에서 성적 지향과 나의 정치 성향의 코릴레이션 같은 거를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성향들을, 서로 다른 정보들을 통계화해서 이것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되면 어떤 코릴레이션이 나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도출이 됩니다.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것이 무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계적 상관관계 패턴을 읽어내고 그 예측 알고리즘을 강화하면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전된 진짜 인공지능,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기계학습, 요즘에는 뭐 이제 딥러닝, 이제 심층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학습 모델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그 패턴을 다시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측 알고리즘하고 이 수학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의 핵심이 바로 이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그 통계적 패턴과 어떤 수치화된 통계 같은 것들은 이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들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생산물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죠. 그 생성들이 이제 자기가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이 과정이 자동화된다는 사실.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명령을 내리지만 그 명령 속에 사실 모든 것이 자동화돼서 결과물이 계산돼서 자동으로 나오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성향을 추천해주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 굉장히 편리함이 있지만 거기에는 나의 사유나 판단을 이 인공지능에게 위임하게 되고 결정을 위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감정도 위임하는 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감정 가운데서 특정한 몇 가지로 분류하고 압축이 돼서 그 압축된 감정으로 인해서 추천된 영상이나 음악을 보고 듣게 된다면 나의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위임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도 위임하게 되죠.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매개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붙이고 자신의 분류 체계를 더하여서 그것을 정보를 재조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통이나 토론 과정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사실상 자동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 안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약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하죠.
이용을 하고 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돈을 받지는 않죠. 그래서 무료 노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또 컴퓨터와도 소통을 합니다. 인공지능과도 소통을 하죠. 이러한 인간의 감정 능력, 그다음에 소통 능력, 대화 능력, 창의적 능력들이 인공지능 안에서 빅데이터로 다 변환이 되게 되죠. 그 통계적 상관관계 패턴을 예측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측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계학습에서 자동화돼서 다시 이 결과물들이 다시 인공지능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계속 자신의 그 패턴을 계산된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 자체는 자동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결국 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완전히 자동화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자들의 목표는 이 과정 자체, 이 피드백 과정이나 되먹임 과정 자체도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빅데이터와 이 통계적 상관관계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노동 혹은 유령노동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검수를 한다든지 라벨링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서버가 고장나면 서버 고치는 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다 사람의 몫입니다. 인공지능이 너무나 모든 것을 자동화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그것이 자동적인 일이라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적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디지털 복제물인 내가 이 플랫폼 안에서는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처럼 작용을 해서 광고주들에게 이 디지털 자아가 디지털 트윈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고주들은 이 디지털 자아를 타겟팅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빅테크 기업은 이 중간 과정을 매개해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 빅테크 기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나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를 광고주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편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우리는 받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AI가 은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 시장 속에 우리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새로운 자아, 새로운 인간, 가상 인간이죠. 이 인간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상 인간은 우리의 실제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이 착취당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 플랫폼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전기, 물, 심지어 이제 천연 자원,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사실상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자동화 기능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간략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고 패턴을 인식하고 통계적인 추론을 하고 예측을 분석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일상생활을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와 분류와 의사결정, 판단, 감정까지도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도구적인 합리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을 실현하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 지향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실천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시면 다 이런 지금 정보 동의에 관한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서비스를 켜거나 끌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앱이 추적을 허용하도록 할 수가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각각의 앱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능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의 추적을 당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부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일부 회사들은 제공하지만 또 일부 회사들은 은폐하거나 또 기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 데이터들을 시장 질서에서 시장화하는가, 자본화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